돼야 되는데 못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계속 그냥 뭐 급변하고 있고 뭐.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갖다 놔야지. 이거. 자주 돼야 되는데 자주 못 빼서 전 죄송하고요. 상황이 뭐 계속 급변하고 좀 서울하고 대전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 좀 그래가지고 혹시 위에 지자실에 좀 자주 보다도 죄송합니다. 그동안 뭐 정부에서 또 주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역할을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대전시 전체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같이 챙겨보면서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가시티 관련 위원회, 정확하게 이제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으로 또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또 첫 회의가 열리는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위원으로도 또 위촉이 돼서 오늘 또 오후에 가서 첫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국감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많이 좀 제시를 했고, 특히 공매도 금지 한시적 중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또 그게 여러 당과 또 정부의 호응을 얻어서 어제 월요일부터 정확히 하면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부터 그 조치가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또 좋은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해서 나름 노력을 좀 하는 면이 좀 결실을 조금 거두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 영광이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서서 앉아서 일단 앉았다 섰다 좀 해볼게요. 예. 아이고 이거 뭐 어제 발표한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전 출장권이 선축에서 빠지고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황당한 발표가 있었는데 대전하고 대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연관성에서 당에서 그렇게 추진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으로서는 뭐 발표가 나왔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어제 주경태 위원장이 발표를 했다니까. 아니 그 발표라는 말을 그거를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말씀이 그 위원회에서 다 그대로 다 따라서 보고만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 개인 의견을 얘기하신 거예요. 모두만. 그러니까 거기에다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고 저를 충청권 대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또 남북권 해서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문과위원을 만들자. 그랬더니 또 위원장님이 웃으면서 아니 중부권은 윤창현밖에 없다. 그러면 문과위원회를 만들면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한 얘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예. 그 충청권이라는 말보다는 중부권이나 대구경우 전국이 이렇게 같이 되는 충남도는 요즘 경기도하고 같이 아주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라는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그 문서상에 나오는 환경중심 복합도시 건설 통해서 얘기하는 중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이란이안 사만 대안도 좀 많이 만들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충청권 같은 아까 이제 중부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대세 충충을 다 합치자 한 560만을 이제 그런 게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는 이제 대전에 금산을 편입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주 작게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대전의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대전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조금 규모가 작은 얘기부터 대세 충충을 다 합치는 대전, 대전, 충남, 중부 다 합치는 어마어마한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고 추구할 거냐는 이제 좀 열려있는 과제고, 충분히 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단 1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만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 그 과제를 좀 수행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는 정책도 그냥 일부에서 얘기만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관심이 팍 가면은 금방 또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밀렸던 숙제하듯이. 관심의 대상이 됐을 때 한번 문제를 잘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이완구 지사가요. 옛날에 경북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충청남도 지사들이 충청남도 기자들이 경상북도로 가서 이렇게 뭐 교류도 하고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사실 세종시가 만들어진 건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결정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문서상으로. 그래서 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브리핑을 들으면 그 중부권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냐 중부권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잘 전달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권 질문 순서인데 홍성계획단에 계시니까 예. 어쨌든 지금 대전 총선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면 특히나 뭐 이준석 신당이 정말 군대했을 때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시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그 특유에 가 계신데 이게 투수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확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시죠? 수도권의 두 번째가 수도권 과밀 집중이 더 확대되는 건 아니야라는 실제로 지방은 정보가 되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가 예.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이단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같고요. 그래서 뭐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변수가 좀 복잡한 변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가늠하기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그 수도권 과밀 집중에 있어서는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더 비례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경기 북도로 갈지 남도로 갈지 두 개를 나눈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한강 남쪽에 있긴 한데 도대체 이게 내가 경기 남도도 안 어울리고 경기 북도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북도 남도로 이렇게 자른다고 하는 순간 김포 시민들이 그럼 나는 북이야 남이야 헷갈려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뭐 어느 쪽에 속하지도 못했으니 이 새로운 안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김포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북도 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서 김포 시민들이 갑자기 그러면 이제 차라리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도권의 과밀화가 된다기보다는 효율화 내지는 어떤 그 행정의 그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키는 거라고 봐야지 뭐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더 커진다고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포 시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우리 중부권, 뭐 충청권, 중부권 말씀드렸는데 충청권은 충청권 나름, 특히 대전은 대전 나름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런 그 흐름을 타면서 대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런 따라서 김동현 의원하고 지금 토크도 정권이 있고 토론에 관련해서 예. 그거 하면서 대전도 도입을 하지만 이번에 공고 쪽이라고 그러냐면 선거 끝나고 나면 공공기관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큰 은행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공이자 2차로 도입을 했대. 공고에다가 앞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역할을 따르는 것 같거든. 저도 같은 금융 시티타운이나 이런 걸 할 때 공공기관이 수요이나 기업은행은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취할 계획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를 아직은 하기는 조금 이른 것이,
벌써 홍준표 시장께서 그 대구로 와라 중소기업은행을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뭐 노조에서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일종의 그 A 지역으로 가는 순간 B 지역, C 지역으로 못 가니까 굉장히 실망도 퍼지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이전은 이제 총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그래서 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를 지금 먼저 이거를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먼저 얘기한 사람은 배제될 수도 있어요. 거부감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면 선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 노조에서 뭐 벌써 뭐 대구에 대해서 뭐 엄청난 반감을 표출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조용히 준비를 일단 하고 그리고 왜 이 기관이 우리 대전으로 와야 되는지를 명분을 잘 삼고 준비를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전략을 잘 짠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잘 터뜨려야지 그냥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조건 와라 그런다고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 면이 있으나 그거는 그 을지로에 있는 본점만 하나 달라무는 거예요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이 전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지점들이 본부도 많고 그리고 여기 대덕에도 와 있고 상공센터 뭐 이런 데도 와 있고 근데 마치 그 중소기업은행이 어느 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마치 뭐 모든 지점이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을지로에 있는 건물 하나 본점 하나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의 그 지점들이 하는 역할은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뭐 과장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좀 딴 얘기를 준비 잘해서 명분 만들고 왜 와야 되는지 오면 뭐가 좋은지 밑에도 준비 잘해야 돼서 터뜨려야 된다. 너무 빨리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거꾸로 하나 더 해볼게요. 예, 예. 이재훈 시장님도 되고 나서 후보실 때는 좀 비슷한 경우인데 대구는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전북은 전북은행인데 왜 대전은행이나 축주은행을 이렇게 크게 힘드나요?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은행의 개념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운용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이게 소위 상업금융 내지는 기관금융이라고 부르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시켜서 돈을 조달해서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이제 시장금융 내지는 자본시장을 기본으로 한 시장금융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에게 예금으로 조성된 돈이 대출로 되면 은행이고 그리고 펀드나 이런 걸로 조성된 돈이 기업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투자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그 예금 대출 금융을 커머셜 뱅크라고 부르고 주식 펀드 이런 걸로 돈이 돌아다니는 거 인베스먼트 뱅크라고 해요. 투자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전 투자청 혹은 투자금융이라고 부르는 실종의 투자금융회사가 지금 설립 거의 단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본금 500억에 펀드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 일단 목표로 해서 이 투자금융, 대전 투자금융 가칭 대전 투자청을 만들어서 그 돈을 펀드로 모집을 한 후에 우리 대덕밸리를 포함한 스타트업, 대전 중심의 스타트업 쪽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금융, 인베스먼트 뱅크가 이제 1단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제가 벌써 가서 행장님, 회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심사를 받냐면 광역단체, 광역지자체가
그 관계기관, 산하기관으로 투자청을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신기술금융사라고 부르는데 신기사를 만든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하면서 아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중앙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그런 은행들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하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에 맞는 산업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전이 제일 최초로 이제 신기사 법적으로 신기사 겉으로는 대전투자금융 내지 대전투자청 요거를 만들어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정부, 지방균형 발전 시대에 이제 지방의 수준에 맞는 그런 금융정책 내지 산업정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보고 대전이 제일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덕밸리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로 이제 예금 대출로 운용을 하는 은행은 설립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2차로 꼭 할 수 있도록 하되 1차적으로는 선단 3천억 정도의 그 대전 투자청 투자금을 해서 그 돈들이 좀 돌게 만드는 게 우선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예. 지금 당 내에서 이제 국민은행 소속 당 단체장들도 계속 뭐 반대하는 입장을 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복 신천시장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현 부지사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충청권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반대를 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이 뉴시티 프로젝트가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단계잖아요. 어쨌든 저점별로. 근데 이제 김포시 편입이 김포시 파워 편입이 그 첫 단계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단체장들의 이런 불협화음을 좀 먼저 소화한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장우 시장은 이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전에 이제 권한과 조직, 뭐 예산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먼저 이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회 한 사람 중 전체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전체를 다 꿰뚫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위원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위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또 제언이라든가 생각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의 생각은 쭉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얼만큼 정리가 될지는 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단체장님들의 멘트는 저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로 해보면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똑같이 그분이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하는 걸 다 녹여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관심이 많은 문제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라도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있다. 해결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마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될 입장이고 예를 들어 투자청 하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산업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 경우라는 리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수단이. 그런 것들 자꾸 만드는 것도 분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분권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더 분명히 만드는 거 하고 지금 제시해 주신 행정구역 개편적 관점 뭐 어떤 군이나 어떤 지역을 뭐 어떻게 금을 새로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논의하고
2단계로 다 복잡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뭐 그냥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걸로 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충청은 충청 나름의 그림을 조금 더 그리고 또 나름 지역 방역단체들도 나름 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입장 잠깐 내셨는데 지금 이 예산정책협의회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대전시에서는 의원님 참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참석 안 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야 가고 싶죠. 근데 저가 온다고 그래서 7분이 다 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죠. 아니 황운하 의원님은 저랑 전무위원회 옆에 계시고 뭐 이상민 조승래 의원님은 행사만 가면 항상 옆에 앉아서 악수하고 인사도 안 오고 뭐 장철배 의원님도 뭐 저 동고 행사에서 자주 뵙고 박영순 의원님도 인사 많이 하고 뭐 박병석 의원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의장님 할 때도 같이 터키도 같이 제가 수행단에 또 갔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모두 뭐 어떻게 보면 다 뭐 그렇게 저를 미워하거나 껄끄러워하진 않으시는데 예산정책협의회 비례대표지만은 당협위원장인데 오지 말라고 네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산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시당에서 뭐 성명 비슷한 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섭섭하죠. 뭐 예산이라는 게 뭐 저도 추경호 장관님하고도 계속 같이 일했고 뭐 지금 캠프에서 윤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조경 장관, 캠프 당시 있던 분이 복지부 장관, 원희룡 장관 제가 모시고 이래. 그래서 뭐 이주호 장관도 뭐 입학 동기고. 그래서 장관님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할 준비를 다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배제를 시키시길래 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저 안 온다고 안 해버리면은 저 온다고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빠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7대0 구도인데 7대0 구도면은 좀 힘을 쫙 합쳐서 좀 대전에 뭐 화끈하게 끌어와서 좀 우리 성과를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 뭐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 거고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끌어오자 이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뭐 불편하다고 뭐 얘기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안 보이는 데서 뭐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은 좀 민주당 시당이 조금 좀 아량을 좀 베푸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총선기획단 소속인데 지금 혁신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혁신위하고 이제 총선기획단하고는 뭐 조금 연결은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총선기획단 다음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공천 전에 이제 총선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의미 그리고 총선의 공천의 원칙이라든가 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해갖고 공관위에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의 안과 공관위에 넘길 안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 즉 혁신위에서 나온 거 플러스 기획단에서 나온 것을 합쳐서 이제 공관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기획단이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잘 오가면은 그런 부분을 충청을 대표해서 저희 당에서 혼자 들어갔으니까 잘 좀 충청인의 어떤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KBS 송은석 기자입니다. 예. 늦게 와서 뉴시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다시 여쭐게요. 사실 어제 이제 조경태 위원장 뉴시티 관련 위원회 출범하고 이제 서두로 내세운 게 이제
부산, 광주 이쪽이었는데 사실 부울경 뉴시티는 뻐그러졌잖아요. 사실상 뻐그러졌는데 그쪽을 내세우면서 대전하고 대구가 좀 뒷전으로 밀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없어서 워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전과 대구를 잇는 뉴시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좀 처음에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 모두 발언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쭉 진행시키겠다라는 거 하고,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의 대표로 윤창희 의원이 왔으니까 충청권 뭐 이렇게 주도권 뭐 하면서 그런 얘기도 오갔어요. 처음에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충청권이 뭐 배제돼 있다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과 대구 뭐 이거는 조금 저가 들어도 어떤 뜻이었는지는 좀 정확하게 이해는 좀 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양산과 김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어제 뭐 그 비공개로 이제 그 언론인들께서 나가신 다음에 비공개에서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역시 그 진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도 그 얘기 해주셨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해서 야 이거 막 개인 의견을 막 표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이래서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쭉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누가 결정이 된다, 누가 뭐를 이런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는 의견이 잘 오가고 다 한번 논의를 이제 해보자. 아직도 하나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에 조경태 위원장 라디오 출연하신 거 보니까 이제 뭐 부울경, 대전, 세종, 충남북 이런 대규모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라 뭐 부산과 김해, 양산 뭐 이 정도, 아니면 어제 이장훈 시장도 뭐 대전, 세종, 충남북이 어려우면 대전, 세종부터 먼저 통합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 중앙당에서도 그런 논의가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는 지역이 충청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충청권 얘기가 뒤로 좀 쏙 빠졌다는 건 중앙당이 이제 충청 민심을 좀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그리고 우선 뭐 그 여러 가지 단계, 아까도 제가 금산 정도나 뭐 계룡이 들어오는 이런 대전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뭐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뭐 부산에 뭐 양산과 김해가 들어가는 뭐 요런 단계가 이제 1단계라면 대세충충이 다 합쳐지는 게 이런 커다란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2단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충청권이 배제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다 살아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살아 있는 동시에 그 중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지 자체가 지금 아직도 전혀 전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뭐 속단을 하는 거는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의 의견도 제가 볼 땐 개인 의견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까지 담아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서 이제 던질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안 나오거나 조금 뭐 뒤로 나온다고 해서 뭐 그게 죽어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지금 살아있고 비공개 세션에서도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청권이 뭐 무슨 소외돼 있다든가 뭐 충청권의 어떤 의견이 뭐 뒷전으로 밀렸다든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말도 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충남에도 5의원들이 몇 명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는 험지로 출마한다 막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홍석기획단에서는 어떤가요? 아이고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새 저 농담삼아 인요한
위원장님의 전화를 안 받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전화를 받으면 뭔가 좀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전화 안 받았습니다. 하여간 정의원님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할 주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자체가 안 온 겁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물어보셔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당내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쭉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경우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떤 그 혼자만의 결정인 동시에 당 전체와의 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런 요구들이 막 오가고 막 이러는 타이밍인데 저더러 이렇게 네 생각은 뭐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거는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인데 여담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한 달 전에 국감하실 때 청담도 샴푸 인기가 지금 한참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검찰청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전에 본사한테 법인카드 의무 사건하고 해서 검찰청에다 지금 2차 중에 있다는 그 결과가 왔습니다. 아직 뭐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중인데. 그러면 액션으로 수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2차 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샴푸는 뭐 그거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걸 사러 2시간을 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좀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더니 얼마 후에 그 샴푸가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뭐 뒷얘기지만 뭐 그다지 뭐 이렇게 그 일종의 뭐 국정감사에서 뭐 조금 이렇게 소품적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조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갑질 논란에서도 조금 또 제가 문제를 삼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기프티콘 10,000원짜리 A를 살 수 있게 10,000원짜리인데 A를 살 수 있다. A가 10,000원짜리라서 선물하기로 주면은 10,000원 혹은 그 이상을 써야지 8,000원 쓰고 2,000원 남기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거를 문제를 삼았더니 고치겠다 그래놓고는 1년을 버티더니 이번에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다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A를 받으면 8,000원짜리 B를 사고 2,000원 남겼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전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12월 말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가볍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뭐 국힘의원이 이런 것도 하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나름 그런 그 작은 것들이지만 좀 개발을 해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뉴시티 프로젝트가 예. 그 총선을 앞두고 이슈몰이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생각이 한다면 예. 실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총선에서의 어떤 그 구도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느냐 국민들이 이거를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 열기가 딱 모아지면 뭐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평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떴는데 저거 맞아 필요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을 만한 아젠다가 딱 뜨면은 갑자기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확 하고 커지면서 해결이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포 시민들께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맞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듯이 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결이 뭐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좀 말씀 굉장히 투자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개인들이 항상 불만으로 생각하시고 있다가 이제 공매도 한시적 중지 제가 국감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실행되는데 뭐 얼마 안 걸려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행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셨던 거를 딱 뽑아서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아젠다가 아주 굉장히 빨리 또 그냥 신속하게 그런 그 실행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한 아젠다를 이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윤 의원님을 배제한 논거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이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글쎄, 그래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대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너도 좀 와서 너도 같이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좀 예산 좀 따라. 한 푼이 아까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뭐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제가 뭐 갑자기 뭐 당선 가능성이 2배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 다 같이 대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결의대회 같은 거거든요. 뭐 거기서 얘기되는 거는 어떤 부서에 어떤 예산이 우리 대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쫙 정리해서 논의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잘할 수 있겠네 이런 거는 비의원이 잘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논의해갖고 예산을 따오는 둘이 장관님을 같이 만나다든가 말이죠. 뭐 그렇게 좀 전략도 짜고 그럴 수 있는 건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좀 섭섭하죠. 그럴 저의 정치적인 뭐 거기에 제가 참석했다고 정치적 입지가 더 강해지고 뭐 약해지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제를 받아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숙제에서 잘 숙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면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과를 잘 내려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데 그런 자리를 뭐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대전의 어떤 예산을 따오는 어떤 조직적인 민주당 차원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본인들께서 좀 따로 모이셔가지고서 뭐 좀 따로 보고를 좀 받으신다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노력들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대 연구도가 과연 그 대전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이번에 좀 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뭐 그런 구도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크게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좀 저 좀 껴주면 제일 좋겠고 뭐 안 껴주신다면 빨리 좀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저랑은 따로 한번 해서 저도 한번 뛰어보고 또 민주당 의원님도 뛰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들어가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시에서 예산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의원님한테 개별적 건의 오고 하지 않으세요? 예, 조금씩 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이렇게 대전시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갖고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결의대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한번 좋은 예산 좀 많이 따보자라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런 장을 한번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하는 건데 그 행사의 의미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딱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나면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뭐 워낙 그 좀 잘하시는 대로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그래도 이게
행사 같은 데 한번 참석하면 아 그래 이거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라도 한번 걸고 한두 번 더 쫓아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게 해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좀 보고 그런 모임 한번 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야 내가 다른 것도 바쁘지만 이것도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모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 좀 가서 같이 듣다 보면 또 아 이거 좀 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예, 조금 아쉽고 근데 뭐 그 이유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너무 정치적 의미로 부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많은 또 질문도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하여튼 뭐 열심히 저는 뭐 비례대표로 와서 그리고 이제 이장우 시장님께서 당협위원장직을 사임하시고 이제 시장님이 되셔서 공석이 된 자리에 제가 신청을 해서 임명을 받아서 지금 한 당협위원장 된 지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지역 주민 시민들의 그런 바램이라든가 니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느꼈고 국회의원 자리가 뭐 폼 잡는 자리가 아니고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서 주민들께 보답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아주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일 잘하는 어떤 돌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잘해서 좀 승부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성과를 잘 내고 그래서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서쪽에 비해서 좀 격차가 많은데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많은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이쪽 관련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또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부를 포함한 동쪽이 좀 많이 좋아지면은 대전시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서쪽과의 어떤 시너지도 많이 생기면서 좋은 그런 대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도심용합 특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 설립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과제들을 좀 잘 수행을 해서 대전 시민들의 어떤 또 동부 주민들의 많은 니즈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